사계절이 느껴지고 공기 좋고 산책하기 좋은 숲세권 아파트, 그러면서도 출퇴근 멀지 않고 역세권까지 잡는 곳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아파트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아파트는 남산을 끼고 있어서 환경도 좋고 바로 앞 버티고개역에서 지하철을 타면 광화문이 14분, 종로가 12분, 강남이 18분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산을 끼고 있다는 건 언덕이 심하다는 뜻이고 신축이 아니라서 살기가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지 규모가 워낙에 커서 단지 안에서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되고 딱 10억으로 서울에 이 정도 입지 아파트를 찾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어느 분들에게 좋은 아파트인지 싹 정리해드렸으니 이번 콘텐츠도 끝까지 보신다면 옆자리 부장님보다 부자 만들어줄 서울의 좋은 입지 하나 알아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속이 뻥 뚫리시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임장을 다녀온 곳은 서울 중구 신당동의 남산타운 아파트입니다. 2002년 준공 5,152세대 아파트고 26평은 10억, 32평은 14억 정도 하는 아파트입니다. 자, 그럼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장점은 첫째, 남산을 끼고 있는 숲세권 아파트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서 매봉산 쪽으로 산책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여기서 보는 서울 전경은 정말 극찬이 절로 나오는 전망입니다. 여기 단지에서 남산타워까지 찍고 오는데도 1시간이면 넉넉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전원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장점 2번째, 교통이 정말 좋습니다. 차 안 막히면 종로, 강남, 용산은 20분이면 넉넉합니다. 꼭 자차가 아니어도 단지 동쪽으로는 약수역, 서쪽으로는 버티고개역을 끼고 있어서 지하철을 타면 광화문, 종로, 강남 모두 10분대입니다. 일자리가 많은 서울 중구에 있는 아파트라 이런 직주 근접이 가능합니다. 장점 3번째, 단지가 정말 큽니다. 사실 남산타운 아파트 자체가 재개발 사업을 통해 들어선 아파트입니다. 산자락 급경사 구간에 들어선 달동네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었고 1996년에 착공, 그리고 완공은 2000년 10월 9일입니다. 아무래도 달동네 주택들의 재개발 사업이었다 보니 소형 평형 구성이 참 많아서 전체 5,150세대 중 14평이 2,034세대에 달한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물론 중대형도 적지는 않습니다. 42평형이 954세대 정도 됩니다. 자, 그럼 단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단점, 역시나 가장 많이 언급하시는 건 언덕입니다. 남산 끼고 있다는 게 말이 좋아 숲세권이지 그거 언덕 심하다는 뜻 아니야? 라고요. 사실 언덕이 심하다는 거 맞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는 단점이기도 하죠. 실제로 이곳 지형 자체가 높이나 언덕이 정말 압도적인 수준이고 버티고개역 자체도 승강장이 엄청 깊습니다. 6호선에서는 제일 깊고 우리나라에서도 5번째 깊이입니다. 단지 안에서도 단차 때문에 옹벽이 꽤 높게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언덕이 많아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단지 안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 지름길도 있긴 하고 버티고개역 쪽으로 크게 상가가 하나 있고 단지 중앙에도 규모 꽤 되는 상가가 있어서 웬만한 건 여기서 해결할 수 있긴 합니다. 사실 이렇게 단지 안에 상가가 2곳이나 있는 건 단지 규모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지가 너무 커서 단지 끝에서 끝까지 다니시는 분들도 거의 없고 단지 동쪽은 약수역, 서쪽은 버티고개역으로 나가는 게 빨라서 생활권도 약간 다르긴 합니다. 2번째 단점은 학군입니다. 언덕이 눈에 보이는 단점이라면 학군은 살아봐야 아는 단점입니다. 단지 동쪽으로 쌈짓길을 따라 동호초등학교를 갈 수는 있지만 그 외에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좀 멉니다. 이렇다 할 유명한 학원가도 많지 않은 편이고요. 자, 마지막 3번째 단점. 우리 투자자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 단지의 재건축, 리모델링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곳은 이미 2018년에 서울시 선정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한때 리모델링 추진도 매우 활발했었고 단지 안에 이렇게 리모델링 사무실 간판도 있습니다. 숲세권의 교통 좋고 대단지인데 신축으로 다시 태어나면 시세 급등은 불 보듯 뻔하니 리모델링 이야기까지도 안 나올 수가 없었죠. 근데 작년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중구에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반려한 것입니다. 전체 5,150세대 중에 2,034세대가 공공임대인데 이 임대 물량의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울시 돈을 들여서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 분양자분들이 돈을 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따로 나눠서 하는 건 서울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범단지로 선정할 땐 언제고 이제는 나 몰라라 하냐? 라는 현수막도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중구의 남산타운 아파트에 대한 입지와 시세, 장단점에 대해 싹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잠시 다른 이야기로 제 개인적인 관점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정부는 오를 곳을 찍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 7, 8년 전에 다 경험했습니다. 정부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곳이 더 올랐다라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가 규제지역인가요? 강남 3구와 용산구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실거주 아니면 못 사고 가격도 꽤 비쌉니다. 그러면 이곳의 특징을 그대로 빼다 박은 지역을 보면 됩니다. 일자리 많고 교통 좋고 공급은 적은 곳, 서울 중구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서울 중구의 중요성과 입지가 전반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중구가 아파트가 별로 없어서 강남 3구니 마용성이니 하는 것처럼 유명하진 않지만 일자리가 엄청 많은 지역이라 서울에서는 빼놓으면 안 되는 중요한 입지입니다. 게다가 이처럼 숲세권에 지하철역이 가깝기도 하고요. 서울 도심권에서 아파트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 입지가 괜찮네 하시는 생각이 들 테고 나는 도심권 말고 다른 곳들이 더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께는 이제부터 더 다양한 입지를 소개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곳 한 곳 저와 함께 콘텐츠들에서 임장을 다니시다 보면 입지가 눈에 보이고 좋은 입지를 고르는 눈이 생기실 겁니다. 나도 싸고 좋은 아파트 찾고 싶다 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하냐?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되는데 구독 눌러두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보실 수 있을 거니까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되신다면 좋아요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